짜장 떡볶이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음식 중에서도 짜장면을 가장 이제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많이 먹고는 있는데, 저희가 학교 급식에서 이제 짜장면을 할 경우에는 면이나 이런 것들이 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면을 떡으로 대체해서 하는 급식 메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떡은 지금 현재 쌀떡을 준비를 했는데요. 학교에서는 뭐 밀떡, 그 다음에 조랭이떡, 여러 가지 다양한 떡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떡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떡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냉동 보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냉동 보관하셔서 해동하실 때는 흐르는 물에다가 봉지채에서 해동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춘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춘장을 기름과 춘장의 비율을 2대1 정도 비율로 해서 볶아서 많이들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통조림으로 캔에 가공돼서 이미 볶아진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하실 때는 일일이 볶아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볶아져 있는 춘장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가적인 걸로 오늘은 이제 오징어와 그 다음에 새우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우살이랑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물로 사용해서 충분히 세척을 하신 후에 수분기를 제거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양파와 그 다음에 애호박, 그 다음에 감자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당근도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양배추 같은 거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양파와 그 다음에 호박, 감자를 사용해서 짜장 소스를 만든 후에 떡볶이를 혼합해서 만드는 짜장 떡볶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볶이 떡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익혀서 사용을 할 건데, 자, 끓는 물에 떡볶이 떡을 넣어서 대략 한 30초 정도만 데쳐 주세요. 그래서 30초가 되시면 불을 끄시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간에 사용할 짜장 소스에 사용할 채소를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파 같은 경우에는 2cm 간격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작게 2cm 단위로 잘라주세요. 그래서 한 대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대파가 굵은 대파일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4등분을 나누신 다음에 2cm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파, 요거는 좀 이따가 소스 만들 때요, 저희가 향신채라 그래서 향을 좀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채소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생강 같은 경우에는 다져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강은 최대한 곱게 해주세요. 그래서 생강 다져서 우리 향신채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대파와 함께 담아주세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뭐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건 일반적인 짜장 소스에 들어가는 양파 크기로 할 거기 때문에 양파는 2 곱하기 2cm의 깍두기 형태로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학교에서 이제 깍두기 써는 게 좀 힘들다 그러시면 대충 자르셔서 믹서기에 살짝 돌리시면 약간 입자가 곱게 나오잖아요. 그런 스타일을 유니 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니 짜장 스타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짜장 소스에 들어가는 양파 크기로 해서 2cm 크기로 해서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서 깍두기, 그 다음 애호박도 똑같이 2cm 크기로, 잘라서 깍두기 형태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cm로 자르시는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갈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감자는 대량으로 하시게 되면 소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자르시면서 바로바로
찬물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맹물에다가만 물의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자를 담아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새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먹는 물을 사용해서 세척을 다 하고 한 번 더 헹구고 나서 수분기를 다 제거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요 새우는 요 상태로 그대로 데쳐서 사용을 할 거고,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척을 다 한 다음에 안에 있는 이물질 다 제거하고 수분기까지 제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기보다는 오징어에는 칼집을 좀 넣으셔서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징어에 칼집 넣으시고 똑같이 가로 세로 방향으로 칼집을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징어도 똑같이 2cm 정도 굵기로 커팅을 해주세요. 자, 학교에서는 이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칼집 낸 오징어살 또는 그냥 몸통살 이렇게 해서 주문이 다 가능하거든요. 미리 손질된 오징어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산물을 삶으실 때는 데치시거나 삶으실 때 그냥 하시면 비린맛이나 이런 게 그대로 배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알코올 성분을 넣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소홍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는 청주나 아니면 소주 이런 거 다양하게 그 화이트 계열 주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징어를 넣어서 데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시면 이 오징어 자체가 질겨지기 때문에요. 반드시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우리가 칼집 낸 부분이 벌어진 게 확인이 되시면 바로 건져 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15초 정도만 데쳐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건져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새우를 넣어 주시고, 자, 새우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30초 정도 데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짜장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볶은 춘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미리 볶거나 이런 역할은 안 할 건데, 만약에 학교에서 볶아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춘장에 2배의 기름을 사용해서 볶아 주시는 게 좋고, 볶으실 때 온도는 대략적으로 100에서 120도 정도 해서 한 1에서 3분 정도 해서 충분히 볶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볶아진 춘장을 사용해서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팬에 불 켜시고요. 대체적으로 한 20초 정도는 충분히 달가 주셔야 되고요. 기름을 넣자마자 기름이 물처럼 흐를 정도로 충분하게 가열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용유 대략적으로 2스푼 정도 양 부어주시고 나서 팬 전체에 기름이 묻을 수 있게끔 하신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와 생강은 향을 유발하기 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가열을 하시고 타면 안 되니까 불을 줄여주세요. 그래서 넣으시고 볶아주시고, 오래 볶을 건 아니고요. 이 향을 뽑는 거기 때문에 볶으시면서 느껴보시면 생강과 파가 익으면서 은은한 향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만 볶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볶으시다가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향을 주기 위해서는 파기름이 있으시면 파기름을 사용해서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볶으시다가 어느 정도 향이 올라오면 술과 간장을 넣어서 센 불로 바꾸시고 대략 5초만 볶으시다가 미리 준비된 양파와 감자를 먼저 넣어주세요. 애호박 같은 경우 숨이 빨리 죽기 때문에 먼저 넣으시면 좀 축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지막에 넣어줄 거라서 1차로 우리가 향신채와 그 다음에 간장, 술을 사용해서
여기에 양파와 감자만 먼저 넣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볶아주세요. 그래서 볶으실 때는 빠르게 센 불로 볶아주셔야지 채소 자체가 머금고 있는 수분들이 빠져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볶아지면 호박을 넣어주시고 나서 한 번만 섞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불은 이제 춘장을 넣을 거기 때문에 불은 줄여주셔야 됩니다. 불을 줄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살짝 이 고추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춘장을 풀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볶고 나서 살짝 불을 줄임으로써 채소를 뽑아서 풀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응어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풀렸어 하면 여기에 이제 양념을 할 건데요. 기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중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춘장과 두반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양념이 들어가면 이 두 가지 양념 비율에서 대략 반 정도는 설탕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춘장 다 풀고 나면 설탕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짝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치킨 파우더를 오늘은 사용을 하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육수를 채소 육수나 아니면 닭뼈를 사용한 육수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굳이 치킨 파우더 안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킨 파우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춘장 들어가는 짜장 소스에 굴소스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굴소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혼합 하시고 나서는 센 불로 바꾸시고, 혼합이 다 됐다 하시면 육수 또는 먹는 물을 사용을 해서 대략 2컵 정도, 춘장에 비례했을 때 한 2배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양념을 하고 육수를 넣고 한 소끔 바글바글 끓게 되면 후추를 넣어주도록 할 건데요. 후추 같은 경우에는 흰 후추 사용하셔도 되고 검은 후추 사용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넣는 양은 검은 후추에 비해서 흰 후추의 향이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후추 같은 경우 웬만하면 최대한 바글바글 끓고 나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상태에서 넣으면 덩어리가 지기 때문에 잘 안 풀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한 소끔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그때 후추를 기호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추 넣으시고, 자, 후추까지 넣으셨으면 간을 한번 보세요. 간을 한번 보시고요. 이 짠맛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급식을 나갈 때 예를 들어서 5g이 나간다 그랬을 때 딱 입맛이 맞아 그러실 경우에는 이 짜장 소스 같은 경우 전분물을 풀 거기 때문에 5g보다 한층 더 높은 약 6에서 7g 정도 넣어서 간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분이 들어가게 되면 짠맛이 좀 다운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맞춰서 간을 맞추신 다음에 녹말을 푸시게 되면 조금 싱거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조금 높게 짠맛을 잡으시고 나서 전분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은 전분 풀기 직전에 간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면 물전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전분 1에 물 1.2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분이 이제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 전분을 넣어서 농도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좀 많이 잡아주실 거예요. 뻑뻑하게. 학교에서는 미리 조리를 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묽게 잡아 놓으시면 학생들한테 줄 때는 짜장 소스가 아니라 짜장 물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는 최대한 꽉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뻑뻑한 느낌이 나게끔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응어리가 생기지 않게끔 충분하게 혼합을 해서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좀 뻑뻑하게 한 덩어리가 되듯이 전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불을 줄이시고 우리가 미리 해놨던 떡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혼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섞어주시고 불을 완전히 끄신 다음에 우리 미리 데쳐놓은 새우와 오징어를 넣도록 할 겁니다. 자, 끄고 넣는 이유는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질겨지기 때문에 최대한 가열 시간을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서 해산물을 혼합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뿌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시면 이제 학생들한테 배식하는 그릇에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